겠습니다. 오늘 역시 김지호야. 어제 인터뷰를 해서 네. 물어봤어요. 이 이광재 후보 전략공천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했어. 그 법으로 정해진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예요. 그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각했어요. 이광재로 갈 거야. 여기에 대한 김지호가 오늘 뭐 했냐면은 보세요. 일단 이광재 후보가 찾아갔어. 찾아가서 지금 저 사무실 있잖아. 돈 엄청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경선이라도 하게 해달라. 근데 그거 기각했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광재 후보랑 서로 끌어안고 악수도 하고 저거 뭐 할 짓 진짜 힘든 짓이긴 해. 이 보세요 지금 저런 이행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저 사진 보고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 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 후보분들 단수 공천을 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후보가 되신 분이 나머지 분들 다독이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은 속이겠냐고. 그것도 있고 떨어지신 분도 이렇게 한번 해줘야 다음에 정치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말 그대로 어떤 사람들처럼 악담을 한다든지 탈당을 한다든지 평소에 하라는 건 안 하고 소리만 빽빽 지르는 사람들 내가 뭘 할 것 같습니다. 이 짓거리 하고 있으면 결국은 정치라는 행위 자체가 누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공약 다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희처럼 방송하는 사람들 다 기억 못해요. 저런 사진 찍어 올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 배경으로 해가지고. 네. 공천 승복, 총선 승리,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걸 해야 맞아, 이 사람이 다음에 있는 거죠. 나중에 정치를 할 수가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보궐이라도 나갈 수 있고 혹시라도 필요한 자리에 부름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거지. 그 당원들한테 부채의식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쿨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좀 더 빨리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부터 이 사람의 이런 패자의 자세 이걸 보고 아 우리가 지금 안 쓰지만 이런 인재가 하나 있었다는 걸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본인의 권리를 그러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이의 신청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이재명의 최측근도 이렇게 컷오프되고 날아갈 수 있다. 이거 충분히 언론에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찐명 행사. 네, 이거 찐명 행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 사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은 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맞아요. 하나 더 감동적인 거 알려줄까요? 출퇴근 시간에 낙천 인사한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이 사람은 다음번에 정치에도 네,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이 됐네. 네. 이재명 대표님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 김지호 진짜. 새날 나와. 내가 맛있는 밥 화이팅. 사줄게. 파이팅. 김지호 화이팅. 공천 떨어지면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사람 말고 네. 오늘하고 내일 중으로 그 역에 가서 시민들한테 인사한대요. 이야, 저는 공천에 떨어졌지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광재 후보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인사한대요. 진짜 실력 있고 좋은 후보입니다, 김지호. 원래 헤어질 때 쿨하게 헤어져 줘야 새벽 2시에 잔이라고 문자가 오지 헤어질 때 질척거리면요 나중에 연락 절대 안 옵니다 그거. 내가 이렇게 되면은 또 김지호랑 친하긴 한데 우리 패널로 한 4년 쓰는 수가 있어. 그렇죠. 괜찮죠. 나쁘진 찬성합니다. 않죠.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후보자 심사 8차 나왔죠? 지금 한번 볼게요. 서울은 종로의 곽상원 변호사 단수. 됐네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현희 위원장이 대승적으로 양보를 하면서 정리가 됐고요. 그 전현희 위원장이 먼저 내려놓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이게 정치야. 곽상원 변호사보다 먼저 공천됐잖아요. 당에 맡기니까. 아, 그렇네요. 아. 진짜. 그게 일종의 역설 같은 거예요. 전현희 위원장은 지금까지 메시지 일관되게 좋았고 만약에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이 감사원이 있는 지역에 나가고 싶어 했죠. 감사원과 싸워야 됐기 때문에. 근데 곽상원 변호사가 계속 밭을 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곽상원 변호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전현희 안티가 되는 과정이어서 우리 방송실 오실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려놓으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결국 내려놓으셨어요. 메시지 좋았어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곽상원 변호사도 먼저 공천되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예요 역사. 중구 성동 을 박성준, 정호준 경선
정호주는 이제 정대철 전 의원 아들이고 박성준 대변인은 이제 JTBC. 우리 JTBC 앵커 출신 현 민주당 대변인. 지금 잘 하고 계시죠. 네. 자, 다음에 송파구 갑. 갑 조재희 단수, 구리시 윤호중 단수, 김포을 박상혁 의원 단수.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원도로 가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유정배, 다음에 전성 후보 경선, 다음에 속초 속초시. 인제 네. 고성 양양 김도균 단수. 이분이 그 저 육군 수도 방위사령관 출신이잖아요. 와, 그 수방사? 수방사 그렇지. 수방사 사령관 출신 김도균 장군께서 강원도 가십니다. 예. 다음에 전남 목포 김원희 배종호 경선 둘 경선. 다음에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김승남 문금주 경선. 다음에 대구 달서구 병 남원환 이건 공천 배제는 공천 뭐예요? 배제는 뭐예요? 가끔씩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번에도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후보자 자격을 아예 박탈해 버리는 네. 그게 좀 나오긴 해요. 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 있었어요. 경선 중에 네, 경선 중에 한 건 있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단호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택하거나 허위사실로 상대를 막 자꾸 힘들게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지지층이 보는 민주당과 당에서 보는 민주당은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100% 매치가 안 되니까 어쩔 때는 나는 이재명 대표 지지하지만 우리 지역 공천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최선을 끝까지 다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 다하고 당의 결정을 따라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해보고요. 자, 다음에 어쨌건 지금 종로의 곽상원 변호사 경선, 곽상원 변호사는요 노무현 대통령 사위라서 공천된 게 아니고요. 우리도 옛날에 인터뷰를 해봤는데 어떤 느낌이시냐면은 누진제 폐지, 전기 요금. 누진제 폐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관되게 자기 활동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약간 필이 나요. 일반 서민과 일반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좋은 변호사인데 민주당에서 공천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원래 이 자리는 이낙연이 사퇴해버렸던 바로 그 그러니까요. 자리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재형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들어가서 기어 나왔던 반드시 저 자리 가져와야 된다. 이낙연이 바친 종로죠. 다시 뺏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홍영표 안민석 의원은 컷오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민석 의원도 대표적인 친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또 헤드라인을 좀 크게 써줘야죠. 친명 안민석 안 쓰잖아 컷오프 여기는. 됐다. 아니요, 컷오프 됐으면 친문 안민석 컷오프 이렇게 될걸요. 그렇죠. 비명 안민석. 아 근데 이제 육선 바라보고 계셨는데 안타깝긴 하죠. 안타깝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깝긴 해요. 아깝긴 한데 그래도 또 혁신이라는 과정 자체가 또 이런 콜레테럴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말이에요. 저게 전 비서실장이 반발하니까 한 말이에요. 탈당은 자유다. 반발은 필연이다. 경기 질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뭐 이거는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 대한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결이 섰구나. 자기 확고한 신념이 있구나. 이번 공천에 있어서 이재명 탓도 아닌 거를 이재명 탓을 하면서 계속 자기들이 실력 없는 거를 이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지지 꼭 해주셔야 되고요. 권민정 최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귀 요청 중이다. 보살이시네. 처리하면 되지. 뭘 총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도 헤어지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아니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뭐 고민정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복귀를 해주는 게 이재명 대표님한테는 그래도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또 나가가지고 또 가만히 있겠어요. 또 5만
잡서를 펼치게 마련인데.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최고위를 사퇴했으면 본인 공천부터 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이런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의 입장하고 지지자의 입장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막 해가지고 좌표 찍어가지고 얘한테 악플 보내. 내가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게 예, 전화번호 공개하는 그게 좋은 게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런 행위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 되냐 안 되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도 심정 같아서는 막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이재명 대표가 불렀어요. 자기 자리 옆으로 오라고. 제가 손살에 쳤던 이유는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 옆에 유튜브 앉힌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친명 유튜브 뭐 100만 다 돼가는 유튜브가 이렇게 선동했다 하면 기사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한테 예. 도움 안 되는 거죠. 도움이 안 그런 되죠. 입장이라는 예. 것도 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고민정도 민주당이거든요. 탈당하면 모르겠는데 고민정도 그래요? 민주당이고 아 그래요? 민주당인 이상 그리고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인 이상 뭘 하든 욕은 결국 이재명 대표. 근데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적인 눈밖에 났으니까 저렇게까지 좀 해야 될 필요 있나 하는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고 싫은 건 그건 싫은 이해하고요. 건데. 예. 그 밑바닥 정서를 우리는 못 바꿔요. 진짜 싫은 건 인간적으로 싫은 건 못 바꾼다고. 그런데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 안 나요. 우리 경선 끝나자마자 그런 행위들이 있었잖아요. 이 고민정을 불러서 지지자들 앞에서 고민정도 친명이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맞아요. 박쳤던 기억 안 맞아요. 나십니까? 네. 친명 비명의 저 프레임에 스스로 갇힌 건 고민정이에요. 뭐냐면 정말 구상유치. 예를 들면 뭐 이게 문재인 정부의 친문들 무슨 학살이다 뭐 그랬었나 보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종석은 구제해야 된다는 얘기로 계속 했었나 보지. 임종석 완전 컷오프되고 사실상 컷오프되고 탈락하니까 나 최고위원 못해. 이게 그럼 자기들끼리 무슨 그거 아니에요. 친목 모임이야 이게? 고민정이 싫다고 하는데 윤석열보다 싫습니까? 고민정 싫어서 김 찍는다. 이런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시면 안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정청래 최고가 한 말입니다. 노무현 문재인은 되고 이재명은 왜 안 되냐. 이 말은 뭐냐면 각 총선 때마다 공천 혁신은 있어요. 없었던 적이 없어요. 민주당은 그것도 굉장히 전통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최소 국회의원 몇십 명이 물갈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청래 최고가 한 말이에요. 밑에 한번 읽어봐요. 제17대에서 21대 초선 국회 진출 비율도 제시를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17대에 65%, 18대에 56%, 19대에 49%, 20대에 54%, 21대에 56%로 신인들이 진출을 했고 현역 물갈이가 됐다. 이는 20년 동안 총선에서 현역이 물러나고 신인들이 평균 50% 정도 새로 진출해 국회의 절반 정도가 물갈이 됐다는 뜻이다. 평균 50%라고 하면요. 민주당 국회의원 80명이 갈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탈당한 사람 다 합쳐봐야 지금 손가락이 꼽죠. 네. 반발을 할 수 있어요. 한텀 쉬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물질마다 나오는 거고 내가 의정활동 못해서 4년 동안 이제 열심히 좀 칼을 갈아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런 사람 우리가 못 봅니까? 정말 치졸한 겁니다. 말하자면 대선 경선 불복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이 똑같은 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거예요. 검찰이 아가리에 쳐 넣어줬어요. 그런데 자기들 논리대로 이재명이 결백하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 같은 소리를 했잖아요. 증거나 못 찾아가지고 기각됐죠, 영장이. 그럼 그걸로 끝났어야 돼.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민주당이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한 뭐 10명 정도 될까요? 80명까지 아직도 멀었어.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요. 더 남았습니다. 평균 50이라면.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저 헬스장에 갔어요. 그 행사 때문에. 근데 조금 봐봐요. 러닝머신 앞에 임종석 실장에 실시간 이거 합성 아닙니까? 합성 아니에요. 아, 이거 보면서 달리면 분노로 차가지고 막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새끼 내가. 쫓아갈게다 막.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필 또 그 장면이 찍혔네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결과가 이제 뭐 저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이것도 다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이 중에 디테일이 좀 작은 것들은 다 잊혀지고요. 나무 위키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중에서 굵직한 사람들은 못 잊어요. 대표적으로 이수진 못 잊을 거예요. 정말 이거는 나는 최악질이었고. 그분 진짜 굉장하신 분이긴 다음에 하죠. 임종석도 지금 나무 위키에만 남을 거냐? 우리 기억에 완전히 각인이 될 거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고. 지나 보면 그게 뭡니까 그게 권력이. 그게 뭐예요? 그렇게 좋은 거였으면 나도 출마했을 것 같은데. 난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해. 늦지 않았어요. 아, 됐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일종의 오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공익적인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한 민주당 사람들의 결은. 그게 망고 불변의 천부의 인권이나 되는 것처럼 나는 국회의원 계속 해먹어야 돼 하는 그 생각을 버려. 열심히 했으면 국민이나 당원이 알아줄 것이고 그렇죠. 열심히 안 했으면 몰라주는 걸 거 아니에요. 무슨 그게 자기 고정 불변의 자리인 것처럼 왜 거짓말 선동을 해. 네가 못해서 공천 못 받는 상황을 이재명이 공천 안 주는 것처럼 왜 거짓말을 하냐고. 두 분한테 한 말 아니에요. 숙연해지네요. 아니, 매번 아침마다 지금 한 일주일 넘게, 2주일 넘게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침 방송마다 나와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은 세뇌되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가장 이게 걱정이 최악질 됩니다. 방송은 CBS예요. 와, 나 진짜 CBS 못 보겠더라. 시바스. 얘네들이 약간 시사 쪽에 그 김현정 시그니처가 있어갖고 많이 보긴 보는데 얘는 중도도 아니야. 맞아요. 썸네일 장사를 너무 해쳐먹어. 정말 저질로 뽑더라고요, 오늘도. 그러니까 민주당 갈라치기 선봉에 지금 CBS 김현정이 있는 거예요. 난 벌뜨마다 열퍼쳐가지고 못 보겠어. 그게 클릭 장사가 되니까. 징해요 아주 그냥 보고 있으면. 김현정 썸네일만 쭉 한번 봐봐요. 네, 징해요 진짜. 저게 국민의힘인지 뭔지. 아니 국민의힘인지 뭔지가 아니라 가끔 보면 이게 무슨 그 공중파라고 볼 수 없어요. 공중파가 아니라 진짜 무슨 내가 개발세발 만든 짤만 또 못한 그런 짤들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아니 TV조선 보는 것 같다니까. 뭐 그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이게 좀 언론으로서 할 짓이 아니냐고 느끼냐면 썸네일 장사하는 거잖아요. 내용에 한 줄도 안 들어간 거를 썸네일로 달아서 내용과 클릭 수익을 달라요. CBS 하느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좀 깊은 소식이랄까 뭐 그런 소식은 아닌데 네. 팩트TV하고 우리가 협업하기로 했거든요. 오. 팩트TV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언론사이긴 한데 민주당 결로 지금까지 10년 넘게 방송하신 분들이세요. 세월호 때 팩트TV 네. 활약이 컸죠. 그렇죠. 팩트TV의 대장님들이 다 민주당 뭐 이결이긴 해요. 뭐 팩트TV가 근데 본인들 콘텐츠가 많이 없잖아요. 그냥 개방인 어떻게 됩니까? 아니 같이 협업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삼자 협업. 거기서 협업합시다. 뭐 MOU 맺읍시다 해서 내가 새날하고는 서로 돈 주지 않고 서로 이렇게 연대하기로 합의를 해서 지금 이야, 영상 하나 올라갔습니다. 네. 멋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팩트TV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구독자 수 많은 곳이에요. 오, 100만 넘었더라고요, 아, 팩트TV. 감사합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이 다음 인터뷰는 뭐냐면은 대장동 진짜 일타 강사한테 지금 그 대장동 사건이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어제 의총까지 온 건데 이야기 잠깐만 들어보고. 자, 민병선 후보 나오실 거고 두 분 고생하셨고요. 가지 말고 기다려. 딱 기다려 니들. 맛있는 밥 사줄 거야. 기다려. 감사합니다. 기다려. 자, 기다려. 저리가. 자, 선수 교체하겠습니다.